또 한 부분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석사, 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양의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 논문을 언제 다 읽냐 이거예요. 적어도 내 논문 쓰려면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논문 쓰려면. 내 논문 쓴다. 오늘은 그 대표님이 직접 콘텐츠를 짜셨다고. 갑자기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저한테 이제 석사 또는 박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구하는 메일이나 이런 뭐 메시지들을 받아요. 아, 실제로 많이 오잖아요. 인스타랑 DM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다음 카페 나는 간호사 카페에다가도 이제 그런 방법들도 올려놓고 했는데 글로 쓰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팀장님 논문 얼마나 자주 보세요?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래서 거의 볼 일이 없던 분들이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어디를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앞이 깜깜한 거지, 그럴 때는. 근데 당장 내가 어떤 논문들을 좀 보고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교수님을 찾아가서 나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저 석사생을 받아주세요. 박사생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쓴 논문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아, 학생들한테 약간 보는 법을.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요즘에 사학원들 제가 이제 실습 지도하고 있는데 논문을 보는 게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논문을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일단 대부분 너무 놀래. 그래가지고 논문 그럼 막 되게 막 트라우마 비슷하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죠. 네. 그리고 어렵게 썼어. 그래야지 논문 같아 또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논문은 참 쉽다. 쉽다기 읽는 건 쉽다. 쓰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보는 거는 쉽다라기보다 최고로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게 읽는 법을. 그렇죠. 논문을 술술술 읽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의 전문적인 강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전문 강의사를 따기 전이라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근무하는 파트가 신경외과다 아니면 무슨 뭐 신생아실이다 중환자실이다 파트에 딱 배정이 되는 순간 관련된 논문을 한 20개 또 30개 정도를 최신 논문으로 읽고 가시게 되면요 저는 그 분야에서 웬만한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알아듣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하기 전에 무슨 공부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병원 가기 전에 좀 놀면 좋겠는데 다들 안 놀고 싶어 하고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때는 논문을 좀 읽으세요. 근데 최신 연구 논문 5년 안쪽에서 발행된 논문들을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전 논문을 읽게 되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에비던스라고 하는 근거 기반의 근거 기반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년 안쪽에 최신 논문들을 한 20개 또 욕심내서 30개 이상 읽으시면요 웬만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치료가 있고 이런 간호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구나를 파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강의사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나 오늘 보여드리면 좋겠고 또 한 부분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석사 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양의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 논문을 언제 다 읽냐 이거예요. 적어도 내 논문 쓰려면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논문 쓰려면. 내 논문 쓴다. 글쎄요, 뭐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정말 50개에서 100개 이상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외국 논문까지는 이제 말씀 안 드릴 건데 외국 논문도 30개, 50개 이상을 봐야 돼요. 레퍼런스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50개 논문을 언제 다 읽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논문을 추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석사, 박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완전 저만의 노하우, 꿀팁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볼 건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쓴 논문이고 이 논문이 지금 딱 5년 된 논문이에요. 근데 지금 봐도 손색이 없죠.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 논문을 어디다가 내가 게재했는지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게재하고 싶은 논문 학회지가 어딘지 또는 내가 어떤 곳에서 발행된 논문을 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간호행정학회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간호행정학회에서 발간된 논문이구나. 김명희 교수님은 간호행정학회에다가 논문을 투고해서 그 논문이 채택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뭘 볼까요?
우리가 제 이름이 뭐예요? 김명애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볼 때는 책 제목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논문의 이름은, 논문의 제목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제목은요, 이게 숨어있는 게 뭐냐? 여기에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나열해서 논문의 제목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볼까요, 우리가? 그럼 일단은 베트남 사람이 나오네. 베트남인. 또 의료 관광이 나오는데 어디 의료 관광? 한국의 의료 관광 나옵니다. 이게 뭐해? 이용 의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의료 관광을 누가 자꾸 오려고 하는지, 왜 오려고 하는지, 이용하고 싶은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보는 논문이구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논문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논문을 검색할 때 뭐 RISS나 검색하는 그 구글 스콜라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하실 때 베트남 또는 한국 의료관광 또는 의용 의도 이걸 치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 쫙 뜨게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의료관광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쓴 논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논문을 쓴 사람들이 나오고요. 저자가 1저자, 2저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때 썼던 그 부논문 썼던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희가 나오고, 중앙대학교 제가 박사를 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영문으로 된 그런 이제 그 제목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제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맨 뒤쪽에 약간 또 정리한 내용처럼 초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간략하게 썸머리 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론을 보셔야 돼요. 서론 보시면요, 맨 처음에 서론부터 들어가는데, 근데 나 이거 벌써 6분인데 어떡해. 8분짜리 찍겠다고 했는데 몰라요.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되어져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서론을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이 논문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먼저 얘기했던 주요어가 나오잖아요. 논문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이미 나왔어.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의료 관광, 이용 의도, 의료 서비스 필요 및 욕구에 대한 걸 주로 쓴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알 자랑해도 될까? 제가 이제 장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 논문을 썼다. 여기까지 해서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과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박사생들이 연구 논문 3개 쓸 때 저는 6개를 쓰고 나왔거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박사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 이사직도 그냥 그만두고 나오고, 의료기기 회사에 잘 나가는 이사였거든요. 그만두고 나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오로지 박사 과정에만 올인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썼던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그럼 요거는 중앙대학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쓴 논문이구나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인 서론에 들어갈 건데요. 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논문을 다 볼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읽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보셔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이 논문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려면 연구의 필요성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래서 이 연구자 김명희는 이 논문을 썼구나, 이걸 아는 거지. 봤더니만 뭐 여러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료관광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면서 게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라는 걸 제가 근거를 막 대면서 쭉쭉 내려가다가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올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씁니다. 뭐라고 썼어요? 빨간 색깔 글씨로 여기 색칠해놨죠? 베트남의 의료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구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근거자료 주면서, 그래서 나는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이제 핑크 색깔로 좀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용 의도라는 것은 이런 건데,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어떨 때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를 하려고 올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졌어 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을 제가 적어 놓은 거죠. 기술해 놓은 거죠. 일단 쓸 거야.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의용우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제가 쭉 논문을 찾아봤더니 앤더슨 모델이 있었구나. 앤더슨이 쓴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논문들은 옛날 논문이죠. 근데 옛날 논문인데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논문이면 그 논문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앤더슨이 제안한 행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이라서 나도 이런 요인들을 기본으로 두면서 한번 베트남 사람들은 언제 한국의 의료관광 이용하고 싶은지 알아볼래? 라고 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연구 필요성이 맨 마지막에 뭐가 꼭 적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 논문을 써가지고 나는 조금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데리고 올 거고, 그리고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래. 그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쓴 거죠. 연구의 필요성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으셔야지만 이 연구자는 이런 의도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연구 논문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구 목적 물론 봐야만 되겠죠.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설명드렸죠. 선행, 가능, 필요 요인에 따라서 이용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분야 쓱 보고 넘어가도 돼요. 매출 안 되니까. 연구 방법 갑니다. 연구 방법은 여러분이 몇 개를 이제 살짝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카피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보시는데 설계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용어의 정의들을 잘 보세요. 용어의 정의는 여기서 나만 쓸 수 있는 용어의 정의들을 내려놓은 게 있으면 그걸 집어넣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여기 나오는 뭐 의료 서비스 중요도라든지 관광 서비스 중요도, 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런 정의로 내렸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연구자의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런 요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사회적 계층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재미있는 그런 그 변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건강 상태. 거기에 대해서 썼는데 이 논문을 봤을 때 이 연구 도구는 뭐예요, 여러분? 도구.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만약 여자 평균, 한국인의 여자 평균이 160이다 그랬을 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려면 키를 재야 되겠죠. 키를 재는 걸 우리가 도구라고 부르는 거야. 도구. 그래서 도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연구가 제대로 설문지를 돌려서 이 연구가 시행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걸 했어? 도구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용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물어봤어? 도구를 썼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키를 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줄자를 갖고 오거나 그냥 그래서 막 줄자로 대충 재거나 아니면 체중계를 갖고 와. 잘못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도구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 도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 도구를 뭘 쓰면 좋을까를 고민했을 때 다른 연구자가 썼던 도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건강상태 쪽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 의료 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에 굉장히 재미있는 건강상태 체크 그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 1부터 0부터 그 100까지를 내 건강상태로 생각했을 때 오늘 건강상태가 내일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눈금에 선을 그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컨디션 최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건강 상태는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제가 쓰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썼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썼다는 도구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도구 중요합니다. 개념적인 기틀이 나오는데 개념적인 기틀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논문을 쓸 때 나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뼈대를 막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뼈대를 어떻게 세웠어? 뼈대를 세운 근거가 뭐니? 이 건축 도면이 나온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앞에 설명했던 이 앤더슨 모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논문을 보고서는 이 사람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학자시고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행동을 할까? 운동을 할까? 또는 그 물건을 구매할까?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할 때 이용 의도의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앤더슨의 모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내용 그대로 선행 요인과 가능 요인과 필요 요인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똑같이 개념적인 기틀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내가 정말로 내 연구에 기틀로 삼고 싶은, 개념으로 삼고 싶은,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논문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했던 이론을 근거로
뭐 건강 신념 모형이라든지 범이론적 모형이라든지 뭐 구조 목표 지향적 모델이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시는 것이 일단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기틀까지 보시고요. 제가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은 다 빨간 줄로 딱딱딱 그어놨죠. 보지 말라고.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런 것까지는 논문 읽을 때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사실 연구 결과를 봐야지만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표도 막 분석하는 것 같고, 이거 표 보니까 괜찮은데, 뭐야? N수가 얼마였고, 이렇구나. 그리고, P값이 얼마 나왔지? T값이 얼마 나왔지? 되게 있어 보이죠? 하지만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 읽어봤지 않았던 분들은. 그래서, P가 0.05 미만이네? 0.05 미만이네? 이렇게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럼 일단은 패스하세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야호라고 소리쳐야 돼. 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얘를 다 패스하랴. 하나, 둘, 세 페이지 나갔어요. 다섯, 여섯 페이지를 패스했습니다. 심지어. 그죠? 쭉쭉쭉 나가죠.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논의가 짜잔하고 나오니까 거의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20장에서 25장 되는 25페이지 되는 볼륨으로 논문을 썼으면 중간에 연구 결과 부분을 전 통으로 일단 처음엔 읽지 말라고요. 내가 진짜 봐야 되는 논문은 다 읽어야 되지만 내가 많은 논문을 일단 읽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30개, 50개 논문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일단은 연구의 필요성 보시고요. 연구 방법, 개념 보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간다? 논의로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논의 보십니다. 논의 보시면요. 논의는 뭐냐면 내가 연구했는데 결과 이렇게 나왔어. 앞에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한테 내 연구에 나온 내 연구 결과랑 다른 연구자가 했던 연구 결과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 결과에는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에 자연 경관을 보러 온대라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썼던 김 박사 논문, 박 박사 논문, 최 박사 논문을 봤더니 그 사람들 논문에는 자연 경관이 아니라 의료 시설만 보고 온대라고 써있더라. 내 논문과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논문이 다른 사람 논문과 얼마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다르게 나왔는지 내 논문에 대한 우월성을 살짝 어필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 논문이 이렇게 나왔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 같아. 또는 같게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걸 쓴 내용이 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논의는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의 끝에 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한 번의 핵심적인 내용을 쫙 썸머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은 뭐라고 쓴 걸까 궁금하시면 연구의 필요성을 읽으시고 연구에서의 논의를 읽으시면서 논의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를 봤을 때 제 논문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의료건강 경험이 있을수록 의료 서비스 중에 인적 서비스가 중요할수록 자연건강이 중요할수록 그때 이용 오도가 높았다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논문에 진짜 알짜배기 결과가 적혀있는 곳이 논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원래 논문을 많이 썼고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걸 알려주니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의외로 많이 모르는 부분이고 연구 논문에서 놀랍다 했을 때 뭐부터 봐야 되지 해서 다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논문 보시면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쓴 다음에 이번엔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나와요. 결론도 굉장히 땡큐인 부분이에요. 되게 짧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쓴 모든 논문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 연구는 앤더슨 모델 적용했다. 앞에 개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 이런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와 원인들은 이런 자연공간 등등이 나왔어 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내용 오다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고 향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은 내 연구 이렇게 좀 괜찮은 연구였어. 이런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라고 네 연구에 대해서 약간 좀 뿜뿜 자신감 뿜뿜 내주는 단계가 바로 결론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오죠. 맞죠? 재현한다. 그래서 모든 연구의 마지막은 재현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연구는 재현을 따로 빼기도 하는데 간호학과 논문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같이 써놨는데요. 재현은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를 쭉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 좀 있어. 연구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거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놓은 거예요. 저도 보면
해보니까 이게 의료 관광이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인데 이거에 대한 거에 비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나라의 연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썼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논문을 쓸지 모를 때는 이 재원에서 좋은 주제들을 살짝 주워와야 되겠죠. 정말 꿀팁이죠, 여러분. 난 뭘 연구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결론에 재원을 잘 보세요. 그럼 재원에서 이 연구자가 다음에 이런 연구하고 싶다고 했었구나. 그래서 그 연구하고 싶었던 연구를 여러분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원 바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썼죠. 내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논문들은 앞으로 국가 성장 산업 동력에 산업의 어떤 영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는 잘 활용될 것 같아 라고 쓴 거죠. 실제로 제 논문 많이 읽히고 있고요. 여러 다른 분야, 간호학을 벗어나서 관광 쪽, 경영 쪽, 호텔 쪽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제 논문을 가져다가 보시면서 참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경을 넓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뒤에 이제 레퍼런스 나오죠. 레퍼런스 뒤에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1, 2 숫자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21번 논문은 리라는 사람이 썼던 이런 논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고문은 약 이런 것은 30개 이하로 쓰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다. 제가 30개만 논문을 본 게 아니라 더 많이 봤지만 정말 이 논문에 직접 집어넣은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만 다시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나름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논문은 제 논문 관련해서 논문 읽는 법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문 화이팅 하시고요. 멋진 연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때요? 이거 20분이 넘었네.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건 8분인데 택도 없고요. 이 논문을 읽는 법을 8분 안에 하겠다고 했던 자체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팀장님? 좀 이해가 될 것 같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애당초 논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읽은 적도 없고 읽을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논문 준비하거나 연구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논문을 가지고 했으니까 네. 도움 잘 되게 좀 편집. 편집이 가능할까요? 거의 풀 버전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풀 버전 올릴 수도 있어요. 돌려야 되겠다. 어쨌든 더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유익했다. 유익했다. 네. 라고 멘트 주시는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